안녕하세요. 야구론 기자들의 김지환입니다. 박미리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코로나 시즌2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에 대해서 박미리 기자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6월 넷째 주 3.3%에서 7월 셋째 주 48%로 올랐습니다. 사실상 우세종이 된 거죠. 해외에서도 이런 델타 변이 급확산세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8개국 중에서 19개국이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라고 발표를 했고, 미국에서도 신규 감염의 80% 이상이 델타 변이라고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멸실공이 지배종이 된 것 같은데요.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각국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에서는 7월 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좀처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행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고,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들만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발생이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상황이 여전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 쪽 같은 경우에 하노이시죠. 여기 아예 2주간 지금 도시를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 접종률이 4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력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낮은 치사율을 근거로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으로 가는 어떤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어떤 전파력을 근거로 새로운 팬데믹의 시작이다, 또는 팬데믹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엔데믹이라고 보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팬데믹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엔데믹으로 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지금보다 조금 높아져서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각국의 델타 변이 대처 상황을 보면 팬데믹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팬데믹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옥스퍼드 데이터만 보더라도 세계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보게 되면 13.7%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아직은 엔데믹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대학교의 김우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비락격으로 작년 12월부터 지금 올해 우리는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고령자하고 만성병 환자, 요양병원 이런 데 집중을 해서 백신 효과로 중증 환자나 치사율이 내려간 거지 델타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델타 때문에 내려갔다고 황당해. 그러면 의료계와 업계 모두 다 팬데믹의 시작 또는 팬데믹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엔데믹의 시작이냐 팬데믹의 연장이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투자자 시각에서 진단키트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대표 수혜주로 꼽혔던 진단키트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젠텍의 손미진 대표와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진단키트 업계가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제품의 기회가 집중될 거다라는 전망을 줬습니다. 협회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마케팅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글로벌 마케터의 시각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 또 변이에 잘 대응하는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전혀 좀 알릴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초기 때 대응을 굉장히 잘하면서 지금은 글로벌 마케터 품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변이에 대응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본래 이 업계 특성 자체도 글로벌 상위 4개사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업계의 고무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신 쪽은 좀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발표를 보게 되면 매주 지금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에 대한 그 델타 변이 예방 효과입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94%, 64%, 41%, 39%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대학교의 김우주 교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초기에
백신 접종을 했는데 체내에 있는 그 항체가 점점 줄어들면서 백신 예방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요. 지금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기존 백신을 이용해서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때 델타 변이에 대응한 부스터샷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백신 접종 계속 된다고 보면 백신 특수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우주 교수님의 말씀을 좀 더 전해드리면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50%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면 접종률 70%가 돼도 집단 면역 효과는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6개월 전에 우리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6개월 뒤에는 람다, 오메가 이런 새로운 변이들이 우세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코로나 백신의 특수 연장은 당연하다. 과학적인 시각에서도 아주 당연하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분위기면 치료제와 바이오 CMO에 대한 특수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치료제 역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타깃하는 시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임상 환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게 돼서 부정적일 거라고 전망됐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은 아직 낮고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치료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가별로 접종률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위주로 치료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MO는 백신이랑 치료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코로나 특수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 시즌2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구른 기자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